안녕하세요. 꿈비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도 무라카미 하루키 에세이 걸작선에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3편의 글을 연속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택시 기사, 두 번째 글 제목은 야쿠자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단상, 이렇게 3편의 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 얼마 전 일인데 야오야마에서 택시를 탔더니 차에 달린 조그만 스피커에서 어느 나라 것인지 모를 민속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몹시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운전사는 30대 중반, 나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였다. 이거 어느 나라 음악입니까? 내가 물었더니 알아맞혀 보세요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알아맞히면 요금을 공짜로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었지만 꽤 재미있을성 싶어 아프가니스탄? 하고 어림짐작으로 말해보았다. 그런데 아깝네요. 이란입니다. 바로 이웃나라지만요. 라는 것이다. 아깝다니 내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음악적 차이를 알 턱이 없자는가. 차츰 얘기를 나눠보니 그는 민속음악 팬인 듯 대개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음악을 들으며 택시를 운전한다고 한다. 이런 건 말고 어디 들을 만한 음악이 있어야죠. 재즈니 록이니 이런 것들도 전부 상업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도대체 생명감이란 걸 느낄 수 없으니 말이에요. 꽤나 신랄하다. 그렇지만 어제 탄 손님 같은 경우는 수단에 어디 지방음악이라고 딱 알아맞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나라도 놀랄 것이다.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일본 음악 중에서는 오키나와 음악과 불경밖에 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불경 같은 걸 틀어놓으면 싫어하는 사람 없나요? 물론 있고 말고요. 대략 절반 정도는 내리죠. 특히 접대 중인 회사원은 100% 내립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도쿄도 상당히 와일드해졌다 싶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택시 기사들의 세계다. 야쿠자에 대하여. 고등학교 시절 여행을 하다가 야간 열차에서 야쿠자 아저씨와 동석한 적이 있다. 얼핏 보기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형적인 야쿠자 타입으로 그 옆에는 역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형적인 야쿠자의 정부 타입인 여자가 달라붙어 있고 나는 그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딱히 좋아서 그 자리를 고른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멋대로 내 쪽으로 와서 앉은 것이다. 나는 소심한 소년이었던 터라 어디 다른 데로 옮기고 싶었지만 어설프게 자리를 옮겼다가 시비라도 걸어오면 속수무책이니까. 야쿠자들은 그런 일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냥 참고 내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럭저럭 하는 사이에 밤이 깊어졌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채 달리는 구식열차라 아무래도 모기가 열차 안으로 들어왔다. 야쿠자 아저씨는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찰싹찰싹 모기를 잡더니 도무지 안 되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잠들어 있던 정부를 흔들어 깨워서는 둘이서 줄창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것이다. 모기향 대신인 모양이다. 효과가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묘안이기는 하다. 야쿠자라는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싶어 감탄하며 보고 있었더니 곧이어 나를 향해 이봐 학생
자네도 사약 말고 피우라고 하며 롱피스 한 갑을 건네주었다. 사약 말고 피우라니. 나는 아직 16살에 담배 같은 건 피워본 적도 없는 애송이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다. 정부 쪽도 심각한 표정으로 연거푸 담배를 피우고 있다. 결국 나도 밤새 담배를 피워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덕분에 머리는 지끈거리고 잠은 오지 않고 엉망이었다. 정말 야쿠자는 대하기 어렵다. 관계없는 얘기지만 얼마 전 풀장에 수영하러 갔더니 문신이 새겨진 어깨에다 보트하우스 트레이너를 걸치고 서프 바지를 입은 야쿠자가 있었다. 이런 인간도 곤란하다. 유무라 데루히코와 가타오카 요시오와 휴먼 리그를 좋아한다는 둥 떠드는 야쿠자도 좀 곤란하다. 이렇다 할 이유는 없지만 역시 곤란하다. 서비스업 단상. 나는 소설을 쓰기 전에 음식점 비슷한 것을 7, 8년쯤 경영했던 탓에 지금도 찻집이나 술집, 레스토랑에 가면 자연히 일하는 사람에게로 주의가 쏠린다. 어쩔 수 없죠. 가게를 접은 당시에는 잘 앉아 있다가도 다른 손님이 일어나 나가려 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런 걱정 없이 평화롭게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만약 내가 이 가게의 경영자라면 이란 눈으로 보게 되는 데는 변함이 없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곳은 초밥집이다. 정말 난감하다. 얼마 전에도 처음 가는 동네 초밥집에 들어갔더니 아저씨가 초밥을 만들고 있었다. 어서 옵쇼 손님. 보너스 타서 지갑이 두둑하시죠? 대놓고 그렇게 말을 걸기에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했는데 초밥집이란 한번 들어가면 되돌아 나오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곳이다. 아, 예, 뭐 그렇게 적당히 대답했다. 탔나요? 에이, 탔겠죠? 못 탔습니다. 왜? 회사 사정이 안 좋은가? 회사에 다니지 않으니까요. 그럼 학생?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 하는데? 아, 그게 자유업입니다. 얘기가 자꾸 귀찮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군. 싫다, 싫어. 자유업이 어떤 건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지. 아, 그게 그러니까 잡지에 글을 쓰거나 뭐 그런 겁니다. 오, 굉장하군. 어떤 글을 쓰는데? 뭐 여러 가지요. 그렇게 말을 주고받다 보면 초밥의 맛 따위는 물 건너가고 만다. 이런 사람일수록 내세우는 것은 많으면서 정작 내놓는 음식은 유독 맛이 없다. 꼭 초밥집 주인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꽤 많지만 초밥집 주인은 되도록 말이 없는 사람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손님이 재료에 관해 물으면 성실하게 대답하는 사람. 이게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저희끼리 조잘조잘 떠들어대는 종업원도 영 곤란하다. 예, 너 어제 텔레비전 봤니? 곤도 마사히코가 넘어졌는데 말이지. 이러면서 수다를 떠느라 내가 신호를 보내도 전혀 와주지 않는다. 사치코 3번에서 부르잖아. 하고 누군가가 주의를 주면 그제야 겨우 이쪽으로 와서 퉁명스럽게 주문을 받고는 안쪽에다 대고 취소 하나? 라고 고함을 지른다. 그러고는 또 그런데 왜 넘어졌느냐면 하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렇게 수다 떨 기운이 있으면 튀김소바 1인분 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싶지만 요즘은 이런 종업원이 의외로 많다.
그리고 반대로 지나치게 공손한 대응도 그것대로 난감하다. 패밀리 레스토랑의 체인점에 특히 그런 종업원이 많다. 들어가 자리에 앉자마자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어서 오십시오. 데니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받을 때마다 미안하지만 식욕이 딱 떨어지는 것 같다. 나는 천성이 비교적 꼼꼼한 사람이라 그럴 때 덩달아 나까지 고개를 숙이게 되어 피곤하다. 아닙니다. 허접한 것을 시켜서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다. 나는 설 연휴에 데니스에 간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과하게 인사할 거라면 설날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여름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에 그리고 10월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느껴지고 하늘에는 한 줄기 구름이 줄줄이 늘어놓자면 끝이 없겠다. 그리고 이건 예전부터 신경에 거슬렸던 일인데 이렇게 지나치게 공손한 말투를 쓰는 가게는 계산대에서도 꼭 얼마엔 맡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다. 물론 2,560엔만 지불하면 되는데 5,000엔을 냈다면 그런 표현도 상관없겠지만 잔돈이 생기지 않도록 딱 맞춰 2,560엔을 냈는데 맡았습니다 라고 하면 당황스럽다. 이치에 맞지 않는다. 맡았으면 돌려주셔야죠. 늘 이렇게 말해보고 싶은 생각이 불끈 들지만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으니 잠자코 돌아선다. 아마 얼마엔 받았습니다 보다 얼마엔 맡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정중하다고 여기는 것이겠지만 그런 표면적인 서비스는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다. 서비스란 정말 어려운 것이다. 서비스를 하는 쪽 입장에서는 커피 한 잔을 끓여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커피는 너무 뜨거우면 맛을 느낄 수 없고 그렇다고 식어버리면 맛이 없어진다. 그래서 적당한 온도일 때 손님에게 가져가는데 크림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 또 온도가 달라진다. 동행과 얘기하며 천천히 마시는 손님과 혼자서 냉큼 마셔버리는 손님 등의 유형에 따라서도 마실 때의 온도가 달라진다. 물론 개인별로 취향의 차이도 있다. 나는 그런 대로 세심하게 신경 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아니 이 커피 너무 뜨거워서 맛을 모르겠잖아 하는 손님도 있었고 이렇게 다 식은 커피를 어떻게 마시라고 다시 끓여줘요 하는 소리도 간간히 들었다. 그럴 때는 두말 않고 순순히 사과한 후에 다시 끓이는 것이 프로의 기본이다. 지금 소설가가 되어 소설을 쓰면서도 사람들이 커피 한 잔에도 그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소설은 오죽하랴. 참 가지가지로 받아들이겠지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세 편 모두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야쿠자에 대하여를 읽을 때 사실 너무 많이 웃어서 여러 번 녹음을 다시 했답니다. 지금도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정말 무라카미 하루키의 글은 그 글 속에서 생생함과 그 재미로움을 너무 표현을 잘하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듯한 그 장면이 눈앞에 환히 보이는 듯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또다시 궁금해지네요. 찬 계절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